3D 프린팅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을 쉽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3차원으로 만들어진 도면을 이 3D 프린터라는 장비에서 한 번에 이제 가공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 그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서비스 시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를 크게 그러면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나요? 네, 장비, 네. 소재,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하면 이제 융합으로 들어가면은 네, 물론입니다. 디자인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협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까? 그 분야가 소재가 아닌가 싶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저기 울산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제조업들이 워낙 뭐 융성했던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제조 쪽에 뭐 저기 주력 산업들이 뭐 또 포진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참 이점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화학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소재라든지, 그리고 어떤 저기 제조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장비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최종 수요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면은 큰 산업을 한번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시 말하면 이제 울산 제조업의 혁신을 3D 프린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기존 산업의 고도화, 첨단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하나의 독립된 제4 주력 산업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 그 3D 프린팅 산업이라는 것이 그 산업 그 자체로만 존재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수요 산업과 연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울산은 이제 그 텃밭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잘 다져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다 텃밭이 되는 거고, 거기에 3D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 시장을 씨앗을 심으면은 새로운 이제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 산업이 그렇게 이게 좀 하드한 아주 이렇게 무거운 소재의 어떤 제조업이었는데, 지금 3D 프린팅에서 또 중요한 한 분야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뭐 DFAM이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DFAM이라는 거는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뭐 불리는 뭐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뭐 그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뭐 그 AM이라고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거든요. 이 Additive Manufacturing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설계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3D 프린터에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그럼 이 공법에 맞게 새로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설계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물,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뼈같이, 아니면 그 닭의 뼈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경량화된 어떤 구조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 디자인, 그리고 뭐 설계,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술이 이러한 3D 프린팅과 결합이 됨으로써 뭐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우리 집에 지금 뭐 일을 하다 보니 못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못을 디자인해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집에서 못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못을 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네모에서 깎아 나간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맞습니다. 안에도 다 이렇게 채워져 있던 거를 이렇게 프린트 되는 순간 틀어내면 이 속이 비게 되는 이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그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조선과 같은 굉장히 큰 산업,
그리고 또 집을 짓는 건축에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게 3D 프린팅의 어떤 무한한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기대가 많은데 울산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3D 프린팅 연구소를 울산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연구소가 가져야 되는 역할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교수님 그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사실 이 3D 프린팅 전체 산업 시장을 보면 그 우리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전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이 기껏해야 한 3~4%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팅 산업 자체는 지금 매년 뭐 2배, 3배씩 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향후에 뭐 저기 그 이런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독일, 일본 같은 뭐 제조 선진국들은 이 3D 프린팅 시장에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아마 산업적인 어떤 역량을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뭐 주력 제조업들이 최근에 많이 위기를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익성 뭐 이런 측면에서 저기 좀 기대치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지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이런 저기 그 기술 트렌드를 볼 때 그 우리나라도 이제 한 번 더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력 산업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저희 센터에서 저기 작업을 했던 그런 3D 프린팅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 의료용 목적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목적 그리고 디자인 목적으로 뭐 저기 개발된 그런 파트들도 있고요. 주로 저희 센터에서는 그 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에 발맞춰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그 기계 부품 쪽 뭐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저기 직접 제조에 쓰이는 부품들도 저희가 제조를 해서 실제 완성차 업체라든지 완성차 업체의 저기 그 협력업체들과 같이 뭐 R&D를 진행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저희 내부에서 그 아무래도 저기 이 3D 프린터가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저기 그 좀 설명을 좀 요구하는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전기자전거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전기자전거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프레임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뭐 저 시중에 자전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설계가 된 이유는 이 형태는 지금 2.3 최적 설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구조적인 어떤 하중이라든지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최소한의 소재로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기계공학적인 어떤 기술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맞습니다. 합쳐져서 이게 3D 프린팅과 만나서 자동차 만들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단지 3D 프린팅만 공부해서는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긴 좀 힘들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D 프린팅 산업이라든지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장비 그리고 소재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기 포커스가 그 맞춰지다 보니까 그 좀 약간 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 현재 기술 트렌드도 그렇고 산업의 트렌드도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 소재뿐만 아니라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 그리고 기계공학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역학적인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설계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 이게 아주 우수한 저기 산업적인 사례로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일례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발표되는 뭐 아주 우수한 어떤 산업에 활용됐던 사례들을 보면은 단순히 뭐 저기 형태만 이쁘고 그리고 소재만 뭐 강하고 이래서 뭐 3D 프린팅 공법으로 활용한 어떤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서 성공적이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로 융합이 돼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가 돼서 이게 시장에 파급 효과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